교재는 지금 오늘 막 맡겼는데 보조전서는 보조사상 연구원에서 나온 198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 한국 불교 전서에 실려 있는 진울선사 전부하고 한불전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진울선사의 일부 저술들의 다른 판본, 그러니까 신수대장경에 있는 수심결, 진심직설, 그 다음에 가나결의론, 그리고 또 실려 있지만 법보단경 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발문만 남아 있어서 우리 수업 전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문만 가지고는 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선종의 바이블 수트라고 할 수 있는 육조단경 중에 법회의 기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법회 선사의 기하고 육조단경을 편집한 사람은 이제 법회잖아요. 나중에 이제 편집한 인물이 이제 송나라의 종보분인데 종보, 그러니까 우리 책 순서는 그렇지 않지만 진울 저수를 지금 묶은 거는 보조 전서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조라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신라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했죠. 그 남종서 북청설 할 때 가지산문을 개창한 지금 조계조의 종조로 치는 도의국사 밑에 연구화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채징이라는 채징, 장보림사를 수창합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도포가 보조입니다. 넓을 보자, 빛을 조자. 모르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렇기도 해서 또 진울선사 스스로 모구자라 했으니까 소를 치는 사람. 그래서 모구자 진울전서로 따로 우리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울의 전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육조단경의 법회에 기하고 종보의 편집본 요거를 보고 진울의 법보단경 발문을 보고 이제 권수정의 결산 순서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순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 순서를 우리 정경도학이 잡을 때 법회의 기, 그 다음에 종보의 본, 육조단경이죠. 육조단경 기, 육조단경 본,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의 육조단경 발,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요순대로 권수정의 결산부터 쭉 수심결, 진술에서 쭉 들어가는데, 지난 학기 화엄사상 특강을 하면서 그때 원효의 화엄경소, 이상의 화엄일선 법계도, 또 화엄경 문답, 또 지엄의 저술, 또 그 법장의 저술, 그 다음에 균여의 저술 해서 화엄 관련 장소를 봤는데, 그때 우리가 워낙 양이 많아서 동아시아 3국의 양을 거의 다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 남기던 게 사실은 진울의 화엄경 저료였어요. 당대에 유명한 제가교사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 혼론이 40권이나 되는데 그것을 읽고 압축해서 3권짜리로 만들고 앞에 서문을 붙인 것이 바로 진울선사의 화엄론 저료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학기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화엄 수업이 아니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분량으로 치면 지난 학기보다 굉장히 그래 적습니다. 진짜. 그래서 화엄론 저료를 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원돈 신해문, 원돈 성불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니까 그것도 넣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통현의 화엄론 저료를 쓴 진울의 3권입니다. 40권을 3권 줄였으니까 앞에 서문 있고 그것까지 볼까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등교. 그럴까요? 진울을 보는 김에 다 볼까요? 네.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15주 수업이 사실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늘 하지만 뒤에 좀 보충해서 하게 되죠. 마지막 주 우리가 수업이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뭐 1시,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부터 뭐 4시, 또 저녁 먹고 6시, 9시 이렇게 해서 수목금 이렇게 보충하고 아니면 한 주 더 가고 하는데 이번 학기부터 2시 수업이 이게 30분 당겨졌고 10시 수업은 1시간 당겨서 9시 줄였어요. 아마 2텀을 주관하는 건 3텀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전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2시가 좀 빠듯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9시 한 수업도 있고 하니까 뭐 9시 반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충도 좀 할 생각인데요.
그렇게까지 좀 해서 하면 뭐 화엄론 절여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분량 자체가 지난 학기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일스님은 그런 제안도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보자. 어떻습니까? 화엄론 절여까지 넣을까요? 그럼 화엄 절여를 제일 마지막 그 맞아요. 본문은 쪽에 그렇죠. 순서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정동학이 이제 일정 표도 좀 짜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정정동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조교의 프리미엄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대신 육조 단계에 들어가니까 키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일정 표시 할 때는 이제 육조 단계 키, 그다음에 그 법회 키, 정보 본. 키는 이제 육조 대사의 육조 단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정보의 본이죠. 육조 단계 전부 다입니다. 육조 단경도 이제 뭐 도낭본 있고 돈박본 있죠. 도낭 단경 있고 도낭 박물관들이 또 있어서 서로 이슬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면 이제 주요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안목이 있는 텍스트를 살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효 대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 많은 대장의 숲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물론 원효 대사의 관점이지만 그 관점 속에서 교판을 짜고 그 교판 위에서 가장 정교한 해석 그리고 가장 독창적 해석을 남겼고, 그 당시는 문제가 됐을지 몰라 이웃 사람들이 경탄을 하면서 그 주석의 창조성을 따라가고 인정하면서 길을 열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숲에서 길을 열어갔기 때문에 최고의 지름길로 중성이 붙여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다 볼 수 없다면 핵심을 주요 텍스트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원효 대사나 진울 대사 같은 한국의 철학자 중에 가장 독창적인 인물을 따지면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성랑대에서 백제 해균 대사님은 연구 많이 안 돼 있지만 신라의 원척 대사도 한다는 무대로 원효 또 인상 고려의 균열 같은 분도 있고 진울 조선의 글쎄요 휴정 이렇게 나름대로 안목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울 선사는 선인 선사이면서 교까지 아우르는 선교 일의 정신으로 안목을 가지고 독자적 체계를 세운 이런 철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안목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또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한 학기 과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기 한 학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때 우선적으로 봐야 될 텍스트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격가지에 있는 텍스트, 격가지라는 것도 상대적이지만 주요 텍스트를 주로, 주요 인물의 텍스트를 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역사적인 삼국유사를 봐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수업은 한국불교사상연구에서 진울, 오부자 진울 선사의 선사상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선사상은 중국 불교 기준으로 13종,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정착되는 순서를 대강 보면 이제 그 구학 사종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데요. 구학 사종이죠. 이게 이제 13학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학이라 해도 좋습니다. 인도의 반야 경전을 기반으로 한 중간 사상이 중국으로 와서 이제 삼론학이 되죠. 용수보살의 중론, 12문론, 제자인 제바보살의 백론에서 그 다음에 또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그 열반계통입니다. 열반학도 잘 알다시피 마파인판다 수탄다처럼 초기 경전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성 중에도 남북 부분에서 열반경도 36권본 40권 하듯이 열반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또 구사, 아비달마 구사에서 이제 아비달마에서 비담학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구사. 그 다음에 하리발마의 사성제에 기초한 성실론, 기초한 성실학.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의 십지품이 독립된 십지경에 대한 세친보살의 출석인 십지경론에 기초한 지론학이 있죠. 지론학파. 그 다음에 무착보살의 그 집성으로 미륵보살의 설을 했던 선론, 대성론 기초한 선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제자의 규기대사의 육경 11호대 이제 법상학이 있죠. 신유식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유식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산 도선율사의 남산율종이 있고요. 아직은 종파가 안 보면 남산율학이 있고, 불공삼장이나 금강기 삼장은 이제 여기 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총 9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불교로 들어와서 종파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천태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앞서죠. 538, 597 하는 천태대사의 기초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이죠. 두순, 치엄, 법장할 때. 여기도 뭡니까? 해문, 남학회사, 천태지자.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정토. 연화종이라는 말도 쓰고 앞선 시기에는 정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종이 있습니다. 종파로 되는 것은 되게 종조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학, 사종 이렇게 이제 해서 13학종 또는 13종학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수업에서 은학기 볼 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종파로 선종이고 수행으로는 선관, 또 선수라는 말도 중국에도 쓰는데, 그러나 이제 또 수행 기초로 선법이라는 말도 쓰죠. 디아나, 자나, 알리로 자나, 산스크리트로 디아나. 그래서 선나라는 말로 쓰이죠. 선나음을 베끼면 선나. 그러니까 선종의 출발을 이제 언제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후대 이제 달마 선종에서 하는 얘기를 기초로 보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이 교고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의 행동 거지를 다해서 율이다. 이렇게 선교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학문사적으로 보게 되면 선은 후발주자이죠. 학문사적으로 보더라도 달마제사가 살았던 시기, 인도에서 건너왔다 하더라도 5세기, 6세기에 걸쳐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 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었죠. 그 선은 이제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선이고, 유가 사절은 얘기하는 유가 선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부처님 말씀인 경교선이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교단의 규범을 경률에 대한 주석을 논 이렇게 하잖아요. 이 3장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률론에 대한 주석을 포함해서 흔히 교장이라는 말을 쓰죠. 고시대 대학국사 2002 신편 제종 교장총, 새롭게 편집한 제종파의 교장의 총 목록이다 해서 이게 3장이라면 의천대사는 교장이라는 바구니를 만들어냄으로써 불교 문화사에 4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래서 경율론을 줄여서 경론이라고도 하고 경율론 교를 줄여서 경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교리에 입각한 선을 경교선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매의 경에 입각한 선, 경교선일 수 있고 유가 사지론에 입각한 선이 경교선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달마 대사 이래에서는 뭡니까? 경교선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록, 이 말씀에 나열하고 말씀에 기초한 선들이어서 경교선과 좀 다른 맥락으로 지금 쓰고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조 해령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보기도 하고, 자, 달마, 해가, 성참, 도신, 홍인, 해는 그러잖아요. 육조 얘기할 때. 그 사조 도신부터 칠 수도 있고, 그 사조 도신 이전까지를 굳이 말하면 이제 뭡니까? 바로 능가경에 기초한 능가선, 능가경, 란타바트라 수트라, 능가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선종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소위 경전이기도 하지만 유식계통의 중요한 경전이기도 하고요. 달마 선종이라고 할 때 사실은 보면 달마 선종도 뭡니까? 열애 청정선 할 때 청정에 기초하는 거, 열애에 기초한, 열애라는 의미에서 역시 경전을 기초하는 능가에 기초한 것을 열애선이라고 하죠. 경교각한. 청정선은 굳이 말하면 달마로 기초한 측면을 얘기해서 적어도 도신까지 칠 수 있죠. 동산 법문을 치면 도신부터 그다음에 홍인까지 이렇게 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도신에서 홍인까지 치더라도 굳이 말하면 이전까지는 능가경에 가까운 달모로까지라면 해령 이후부터는 뭡니까? 사실은 육조단경 여러 나중 이후에 당송된 특히 5가 7종의 어록들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교선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달마선이란 말을 이건 나중에 조사선이란 말을 쓰죠. 조사선. 조사들의 말씀이 하나의 그 중요한 가치의 기준, 의미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조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송대 가게 되면 오조법연, 이래 이제 그 대해 종고에 의해서 간화선이 제창이 되죠.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조사선과 간화선인데, 임재선은 그 자리에 사실은 그 사이에 자리하는데, 임재선은 조사선이죠, 사실은. 대종고 오조법연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이어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기 이전의 선이니까 조사선이고, 조사선의 다른 표현으로 임재선, 5가 7종의 임재 의현에 의해서 집성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황룡파, 황룡해남이나 양기파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 고려시대는 이제 양기파 쪽으로 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재선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조사선, 임재선을 같은 그룹으로 보면 간화선을 별도로 보는데, 여기 또 큰 틀이 바로 이제 묵조선이 있죠. 조동선과 조동계열의 또 하나 뭐 정토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볼 때 이런 교학이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이 뭐 선학일 수도 있고요. 수행성이나 수행법을 강조하는 선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들이 본격화되면서 달마선 이후에 사실은 나온 것이지, 그전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 경전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후발주자의 선종이 이제 섭삼조사설, 33조사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또 만들고, 육조당경도 사실은 뭡니까? 육조 해령대사의 바이오그래피, 일종의 전기를 경전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전이 이제 어록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이 중간에 이제 여기에 굳이 말하면 여기 육조단경이 자리하는 거죠. 그 앞에 금강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능가경에서 육조 해령부터 대체가 되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부터 조개 정도 지금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면서 육조 단경 등 조사들의 어록을 하나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소위 경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는 간화선이나 또 여기 조사선 이런 전통은 결국 경교선에서 지금 더 나아가서
조사선, 가나선, 묵조선, 정토선 또는 연불선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13종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송대 이후로 가면 송, 원, 명, 청 이렇게 가는 식으로 보면 이 선종은 뭡니까? 1 내지 12종을 총 집성한 측면이 있어요. 선 안에는 이미 뭐 삼론, 열반, 지론, 선론, 구사, 법상, 율, 밀, 천태, 화음, 정토가 다 들어가죠. 어록에 인용도 되고. 그러니까 13종 중에 하나로서의 선종인 하위 개념도 있지만 송원, 명청 이후로 가면 오히려 앞에 교에 대등한 선의 의미도 있게 되고 심지어 고려 중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조를 기점으로 보조는 뭡니까? 선교 1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조 이전까지의 전통은 뭡니까? 교선일치. 이제 선종 전례 이후로 치면 교를 주로 선을 종으로 해서 주교 종선. 그러니까 우리 말의 순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말의 순서는 의미와 가치의 순서죠. 그러니까 교선일치, 오가칠중 중에 법안선이 교선일치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안선 교통이 이제 천태하고 이어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교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경교를 기초로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 진울을 계기로 보조는 선교 이론을 모색하잖아요.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고려 중기에 선종과 교종이 갈등하는 모습 이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눈먼 방석불교, 다리저는 책상불교 이런 말하고 비유 쓰는데 전강 스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성담선에 됩니까? 용화사 저기에 인천에 이러면 책상 흔들어 보세요. 흔들립니까? 내 다리가 균형이 안 맞으면 삐그덕거리죠. 다리저는 책상불교, 이 교종을 평가하고 방석을 뭐 면별하든지 벽화라든지 방석을 놓고 앉아서 있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눈먼 방석불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방석불교를 지향할 거냐 아니면 다리저는 책상불교를 지향할 거냐. 그러니까 책상불교와 방석불교 이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사실은 교만 알고 선을 부정하거나 선만 알고 교를 부정하면서 그 표현이 한 거죠. 일종의. 지금은 또 권수정의 일상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단지 앉아서 문자만을 추구하는 또 한편으로는 또 교종, 경전을 무시하고 오직 참선만을 예리하는 이 두 그룹의 고려 중기의 이 두 그룹들이 물과 기름처럼 갈등했다는 거잖아요. 또 앞시대는 뭡니까? 균여 전에 나오잖아요. 당시 북악과 남악, 그러니까 부석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상계화음과 남악, 지금 말하는 이제 진리산 화음사. 물론 시작은 이제 북악으로 시작했지만 중국의 법장계 화음을 받아들인 화음사 연기 화사 내지는 그 그룹들은 뭡니까? 원래 해인사에 두 그룹이 있었죠. 뭡니까? 희랑이라는 왕건의 태조 왕건의 복전의 희랑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상계 화음 북악이고 미도상으로 볼 때 부석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화음 10차를 이제 제자들이 전국에 이뤄냈으니까. 반면에 남악은 뭡니까? 희랑에 대응하는 남악의 그룹은 지리산 화엄사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기초로 보니까 화엄사가 위도상으로 훨씬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남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쪽은 견원의 복전이 되죠. 그러니까 남악과 북악이 화엄의 남악과 북악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갈등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균여전에 나오는 것처럼 고려 중기에는 또 선 내부에서 역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만 강조하고 교를 무시하거나 교만 강조하고 선을 무시하는 것, 이 갈등했다는 얘기를 하나의 비유로 쓰죠. 그나마 신라 하대의 구산선문이 이제 형성되고 안착이 된 이후에 지방 호족들은 뭡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했던 신라 왕실은 뭡니까? 정통 계통은 뭡니까? 교학의 정점이 화엄 교학을 중심으로 봉선, 그러니까 선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의례, 복식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고난이나 고통들에 대한 이제 소홀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뭡니까? 지방 호족들은 중앙 왕실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지방 호족들의 자녀들이 출가해서 선임들이 되잖아요. 근데 신라 왕실로 들어가서 출사해도 벼슬 자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신라는 골품 사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당나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신라 왕실의 정통 왕계가 아닌 반계들이 있죠. 반계들에게도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 반계들 일부하고 호족의 자녀들이 지방 선종 세력과 결탁해서 중앙 왕실을 공격하는 배경이 고려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왕실 중심은 교학의 정점인 화엄이나 천태도 가끔 그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간다면 지방 호족들은 되게 선종 중심으로 이렇게 갈등했죠. 그리고 고려가 또 뭡니까? 태조 왕건 이후에 왕자들의 날을 거치잖아요. 정종, 해종, 광종, 경종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무신의 난이 되면서 무신들이 주도를 잡으니까 무신들이 뭡니까? 지방 호족의 세력과 결탁해서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종과 결탁이 돼서 선종 성녀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종의 관군들하고 싸우게 되고 결국 제압당하게 되고 이런 갈등을 계속 벌이게 되죠.